점수 잡는 Hackers.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ABCD가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테스트 1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탭스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 4개가 다 접속사인 상황에서 해석적으로 가장 알맞은 접속사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ABCD가 접속사인 경우에 반드시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ardly any가 있는데요. hardly any는 거의 없다라는 뜻의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not any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d been attend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참석된 세미나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이제 거의 안 했다 뭐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조직위원회는요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컨벤션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빈칸을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만한 해석은 A, if 만약 뭐뭐라면, B, so 그래서, C, but 그러나,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 이제 while인데 while은 이제 동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보로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적합한 해석은 이제 그래서죠.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so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 B, C, D가 접속사일 때는 뭘 해야 된다? 해석.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A, B, C, D가 투부정사, 동사원형, 과거분사, 현재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동사로 보기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빈칸의 자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빈칸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테스트 1이나 앞에 파트 1에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도 있고 부사 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가 있는데 목적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험에는 목적보어 자리를 비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지금도 보시면 find가 동사고요. themselves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보어 자리가 비어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잖아요.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사람일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주어 자리가 보시면 외국인 방문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식하고 있고요. 철도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외국인 방문자들은 종종 이거를 굳이 단어를 직역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find, 알게 됩니다.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뭐 한다는 것을. 자, 지금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동사가 find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목적 보호 자리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동사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지금 우리 문제는 뭐죠? find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find구나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보호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사역이나 지각동사 같은 경우 뭐 원형 부정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동사가 find인데 find 같은 경우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분사예요. 분사.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안 됩니다. 동사 원형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두 번째, 일단 동사가 먼저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동사가 find이고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ing, 이제 수동일 때는 pp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이게 지금 보기에 있는 분사가 perplex, 뭐뭐를 당황하게 하다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 방문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당황을 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감정분사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느끼게 되면 pp를 쓰죠. 예를 들어서 surprised를 쓰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excited 이런 것들을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themselves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pp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뭐로 들어가냐면 C로 정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오형식에서 목적보호를 판단할 때
일단 첫 번째 동사를 볼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할 것.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5형식 문제를 풀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A, B, C, D를 봤을 때 지금 대명사가 있잖아요. 대명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A, B, C, D가 전부 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명사라는 것은 결국은 명사를 대신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대명사가 뭘 대신 받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있는 companies, 회사들을 받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한 연구 결과가 발견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경험을 합니다. 더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교급이기 때문에 than이 있는 거죠. 보다 어떤 회사들보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인데 여기서 이제 이 don't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 이건데 이제 뒤에 use 이하가 동일한 말로 반복이 되는 걸 생략을 한 거고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회사들 그대로 받아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복수명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대명사는 어차피 명사를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명사의 문법적인 성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탈락하는 게 뭐냐면 바로 another하고 one입니다. 왜냐면 another과 one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산 단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복수명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수명사만 받을 수 있는 A, another과 D, one은 탈락입니다. theirs는 여러분들 이게 theirs가 뭐가 바뀐 거냐면 their 플러스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가 바뀐 건데 물론 이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는 companies가 됩니다. 그 their companies가 되는데 딱히 their이 들어갈 만한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뒤에 이게 수식어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있다.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후치 수식어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이제 뒤에 위치해 있다는 뜻으로 대명사는 원래 후치 수식어구의 수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사 중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뒤에 후치 수식어구가 올 수 있는 대명사가 있는데 바로 that과 those입니다. 물론 that은 단수를, those는 복수를 받습니다. 자, theirs는 일단 their이라는 이 말이 들어갈 만한 해석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수식어구가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theirs는 소유 대명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어가 꾸밀 수 있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대명사는 뒤에 수식어구가 못 옵니다. theirs뿐만이 아니라 they, them 이런 거 다 못 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that하고 those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those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명사 문제를 푸는데 자, 이거 대명사 문제죠. 대명사 문제인 건 보기가 대명사끼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명사 문제를 푸는데 뒤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답은 어차피 that 아니면 those입니다. 이 문제처럼 만약에 that이 보기에 없고 those만 있다면 사실 those를 바로 고르면 되고요. 반대로 those가 없고 that만 있다면 that을 바로 고르면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이제 어떤 명사를 받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복수명사를 받기 때문에 those가 답인 거고요. 만약에 단수명사를 받는다면 that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꼭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일단은 동사죠. 여러분들 저희가 동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풀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수에서 태, 그리고 태에서 시제로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순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탭스 시험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문제를 이제 잘 푸는 게 중요하죠. 근데 탭스가 어려운 이유 중에 사실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래도 훨씬 무난하게 느껴질 텐데 시간 자체를 워낙 타이트하게 잡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이 순서에 맞게 딱 문제를 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 문제가 풀리는데 순서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풀면
이게 어떤 문제는 빨리 풀리는데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동사 문제풀이 순서는 수태, 시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배우가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의 말이, 근데 지금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복수거든요. 그럼 주어가 복수인 상황에서는 일단은 has는 탈락을 합니다. 이게 수예요. 그 다음에 태를 보는데 태를 보려면 이게 지금 바로 뒤에 as가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 민, 능동이죠. 그 다음에 B는 지웠지만 일단 수동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다시 능동이고요. D는 수동입니다. 지금 능동 보기 2개와 수동 보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B는 수에서 바로 탈락을 했지만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국 능동, 수동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해석했을 때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민 자체가 뭐뭐를 의미하다? 그의 말이 농담을 의미하다? 아예 안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도 수동도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 민이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능동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 as B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를 B로 의미하다. 혹은 A를 B로 의도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as는 있지만 A 역할을 할 만한 애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수동태 주어로 나간 다음에 수동태가 되고 as B가 그대로 내려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A가 없어도 A 역할을 할 만한 애가 없어도 as B가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지금 as 뒤에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능동을 이제 탈락시키고 B는 아까 수 때문에 탈락시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D가 돼버리는 거죠. 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왜냐면 B랑 C가 시제가 다르긴 하지만 B가 수일치에서 바로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시제까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수를 안 본 상태에서 태와 시제만 따지면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가 과거 동사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이전인 거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사실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부터 판단하면 수 판단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복수면 바로 복수형을 고르고 단수면 단수형을 고르니까 수부터 먼저 판단을 해서 B를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순서가 수, 태, 시제 순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D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